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현금부터 꼭 챙기셔야 되겠죠. 한동안 돈 벌기가 쉬운 시절이 있었죠. 주식 투자를 하면 올라갔고 그래요. 주변에 주식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주식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1억 벌었다, 2억 벌었다라는 사람들이 많고요. 부동산 또한 마찬가지죠.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해서 적게는 몇 천만 원, 많게는 10억대, 20억대 벌었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거죠. 심지어 비트코인. 그래. 비트코인조차도 2천만 원대, 3천만 원대 들어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7천도 되고 8천만 원도 됐다. 이렇게 자랑 삼아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한 투자를 하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비트코인이든 사두기만 하면 올라간 그러한 시절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까요. 주식시장 그래요. 초우량주다라고 하더라도 3분의 1 토막 아니면 4분의 1 토막 난 종목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수수 떨어졌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종목은 50% 이상 하락한 종목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비트코인 투자하신 분들 내가 7천만 원, 8천만 원대 들어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4천만 원대다. 그러니 한 30에서 40% 하락했다. 어떻게 보면 우울하죠. 그런 시기가 현재 주식과 비트코인의 시장 분위기라는 거죠. 결국 그나마 부동산이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부동산 시장 또한 예전 같지는 않죠. 예전에만 하더라도 사두면 무조건 올랐다. 그렇죠. 내가 3억짜리 째껴난 거 샀는데 사두니까 1년 만에 그게 4억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은요. 그러한 시절이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4억 된 게 한 10% 정도 떨어지는 것 같다. 지금 시장 분위기, 즉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이러하다는 거죠. 그러하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2주 연속 하락하고 있고요. 서울의 전세 가격 또한 2년 8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수도권 아파트 값도 떨어졌다. 경기도, 인천 같은 경우에도 2년 5개월 만에 하락으로 전환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주식 시장이든 비트코인 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재미없는 시장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큰일 나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섣불리 들어갈 시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에서도 매수하는 사람이 없고 매수세가 줄어들고 따라서 고객 예탁금 또한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또한 산다는 사람이 없어. 매수세가 없어.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뚝뚝 떨어지고 있고요. 비트코인 또한 산다는 사람이 없어. 딜을 받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 또한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 주식시장에서는요. 먼저 그 다우 산업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인데요. 어때요 여러분?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많이 하락했죠. 하락했고 또 반등의 기미가 있고 반등의 기미가 있는데 또 하락하는 것 같고 그래요. 지금 미국 주식시장도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요. 미국 연준은 미국의 주식시장, 금융시장 안정화보다는요. 그렇죠. 금리를 올리게 되면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이 휘청한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미국의 주식시장과 금융시장 안정화보다는 오히려 미 연준은 물가 안정을 더 중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미국의 물가 무려 7%가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미국 연준에서도 이거 가만히 있을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미국의 물가 상승률 정책의 목표와 실물 경제 간의 큰 차이, 즉 물가 인상이 너무나 높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큰 차이를 미국에서는 이것을 메꿔야 되겠죠. 따라서 미 연준은요. 2022년 올해 FOMC 7회 동안 열릴 때 기준금리를 각각으로 0.25% 인상하거나
또는 한두 차례 0.5%, 즉 0.25%를 올리는 거 아니라 아예 0.5%를 크게 인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요, 올해 금리 인상률을 약 1.75% 정도를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 사이에 미국의 금리를 1.75%를 갑자기 인상할 예정이다. 엄청나죠? 이러한 1%대의 금리 인상률은 보통 2년 내지 3년에 걸쳐가지고 석 달, 넉 달에 한 번씩 0.25, 그리고 한 석 달, 넉 달은 또 올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2년 내지 3년에 걸쳐서 1%대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 그냥 올해에 한해서 1%대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 요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올해처럼 이처럼 가파르게 금리를 인상하겠다. 이렇게 예정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유사 사례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과거에 쉽사리 없었던 전례 없는 짧은 기간에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하니 미국의 주식시장 휘청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주식시장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하니 주식시장에서 실적 없이 미래 희망만 있었던 기업의 주가가 크게 출렁인다는 거죠. 앞으로도 이러한 기업들은 더 크게 출렁거릴 가능성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비트코인이든 지금에 와서 투자하겠다. 이제 주식 투자하겠다. 이제 부동산 투자하겠다. 이제 비트코인 투자하겠다. 왜?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요. 함부로 바닥을 논하기에는 위험한 시기가 도래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제가 보는 점에서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그냥 현금 확보가 더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거 역시 현금 확보다. 현금 챙기기. 또 현금을 이렇게 확보를 하면 또 주변 사람들이 유혹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건 진짜 좋은 주식이야. 이건 진짜 좋은 부동산이야. 이건 진짜 좋은 투자처야. 기획부동산 토지. 이건 진짜 좋은 곳이야. 이렇게 유혹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또한 내가 진짜 급하고 힘드니까 돈 좀 빌려달라. 그래요. 코로나19 시대에 돈이 넉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 놓고 볼 때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이제 급격하게 증가될 것이다. 특히 국내 시장에도 금리 인상이 계속 이어진다면 진짜 무너지는 사람들도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 빌려달라는 사람 또한 증가가 되겠죠. 이때 여러분 돈을 함부로 빌려주면 안 된다는 얘기고 또한 함부로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흔히 이런 말이 있죠. 쉬는 것도 투자다. 딱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기에 딱 어울리는 단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